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파기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파기 검사에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현장 일을 이렇게 하지만은 조금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이제 경력이 지나다 보면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어떤 걸 따야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파기 관련 자격증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파기 관련 자격증의 종류에는 국가기술 자격,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행하는 해외 자격, 그 다음에 기업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자격, 그리고 이제 자격증은 아닙니다만은 방사선 면허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은 비파기 기술사, 그 다음에 비파기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들이 이제 각 메소드마다 RTUT, MTPT 이렇게 메소드마다 다시 분류가 됩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면은요, 주관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방식은 기본적으로 국가기술 자격은 60점이 합격입니다. 그리고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즉 논술형 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은 이론시험, 필답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요. 이론시험은 전체적인 이론적인 건데 60점이 합격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필답과 실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필답시험은 소수령 또는 단답형이라고 하면 되고요. 합격 점수가 45점, 실기 점수가 55점, 그래서 필답과 실기를 합쳐서 60점이 돼야 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 시험은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으로 나눠지고요. 이론 시험은 60점이 합격, 실기 시험도 60점이 합격입니다. 그래서 기사와 산업기사 그리고 기능사와 틀린 거는 기사, 산업기사는 필답 시험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능사는 이론과 실기 시험이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해외 자격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가장 많이 취득하고 있는 걸 ASNT 레벨 3, 즉 ASNT라는 거는 미국 비파기 검사 학회에서 발행하는 미국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발행하는 ISO 9712, 즉 예전에 EN 473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EN 473이 ISO 9712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파기 검사 자격증은 아니지만은 용접을 검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인 CWI, 미국 용접 학회에서 하는 CWI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발행하는 C수입 3.1 용접 검사원 자격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외국 시험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외국 시험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ASNT 레벨 3 시험은 주관은 미국 비파기 검사 학회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비파기 검사 학회에서는 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방식은 영문으로 치는 객관식 80점 이상의 합격이고요. 시험 장소는 서울이나 부산, 창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었고요. 2014년까지는 1년에 2번, 그리고 과거에는 1년에 1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접수비는 대략 한 100만 원 이상인데, 뭐 과목을 몇 과목 접수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 세 과목 정도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한 150만 원 이상 정도가 시험 접수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ISO 9712 시험인데요. ISO 9712라는 거는 유럽에서 비파기 검사원 자격을 주는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EN 473이라고 했는데 EN 473이 ISO 9712로 이렇게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EN 473이 없고 ISO 9712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은 그 유럽의 시험 기관에서 하는 건데요. TUV, 뭐 BINDT 등 그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시험을 보고 발행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행 기관이 있는데 한밭대학교, 동의대학교가 있고요.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유럽의 이런 기관들과 협약을 맺으면 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교육만 이쪽에서 한국에서 하고 나머지 채점이라든지 관리는 다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이론과 실기로 나눠지고요. 각각 70점이 합격입니다. 물론 뭐 영어로 이렇게 시험을 보겠죠. ISO 9712 시험의 특징은 그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게 돼 있지 교육을 받지 않고 바로 시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 RT 같은 경우에는 뭐 약 80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고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 기간까지 이제 이렇게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접수비는 교육비가 있고요, 시험비가 있는데 약 한 100만 원씩 하면은 약 한 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 과목당 이렇게 그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MTPT나 이거 과목이 작은 경우에는 아마 교육비가 좀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ISO 9712가 ASNT 레벨 3보다 교육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험에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ISO 9712 자격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그 KTL 한국시험연구원이라고 그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그 국가기관인데요. 여기에서 5년 과제를 통해서 한국형 그 ISO 9712 시험을 여기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끝나서 2015년부터는 이제 실제 시험을 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시험 주관은 한국 비파이검사학회에서 시험에 관한 거는 담당을 하고 교육과 실기 같은 경우에는 비파이검사협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 한국어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ISO 9712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 발행을 하는 거고 그 발행한 기관을 KPCN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론과 실기 시험이 있고요. 각각 70점이 합격이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ISO 9712를 따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서울 비파이검사 협회 학회에서 이론 교육을 수료하고 나서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이 시험은 이제 시험 접수비가 그 아까 외국에서 그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데요. 약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조금 저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사선 관리 면허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자격하고는 틀린 거고요. 그 운전면허처럼 면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이 방사선 관리 면허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관이죠.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고요. 비파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면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 면허 RI라고 그럽니다. 또는 일반 면허 RI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사선 동위원소 감독 면허 SRI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면허와 감독 면허 그렇고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일반 면허는 일반적으로 비파계 사용장소마다 일시적 사용장소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돼 있는데 그때 일반 면허자가 선임을 하게 돼 있고 감독 면허는 비파계 회사에서 본사에 두 사람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있게 돼 있는데 그때 감독면허 두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면허는 방사선 안전관리 총괄을 하는 거고 일반 면허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반 면허나 감독 면허 시험은 자격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원자력이나 방사선과 나온 분들이 이제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는 방사선 면허가 약 600명 가량이 합격했기 때문에
조금 그 합격자가 많았었고 시험이 약간 쉬워졌거나 아니면은 뭐 그 출제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코 이 시험을 합격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도 결국은 비파기 검사를 내가 오랫동안 한다 하면은 이런 면허도 취득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스펙션 관련 자격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주 감독관이라든지 뭐 감독관이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비파기 자격 외에 이런 CWI나 C수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CWI는 미국 용접학회에서 발행하는 자격으로서 용접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고요. C수입 3.1은 유럽에서 발행하는 용접검사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API 520 쪽에 파이프라인 쪽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감독관 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비파계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용접검사 할 때는 이러한 자격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하면은 뭐 어떻든 개인의 어떻든 성장하는데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기타 자격으로 보면은 성급에서 주는 자격과 기타 기업체에서 주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급 자격증은 DMV, 지금 DMV가 GL로 합쳐졌기 때문에 GMV, GL 성급입니다. 그래서 이쪽 DMV에서는 UT 검사원에 한해서는 UT 실기시험을 보고 합격해야만이 이 DMV 자격을 주게 됩니다. 기타 기업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든지 각각의 회사에서 규정하는 그런 기업체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계 회사에서 주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내 레벨 1, 2, 3가 있는데요. 이거는 비파계 회사 또는 그 비파계 자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인증 절차가 돼 있는 데서는 줄 수가 있는데요. 이 규정은 ACNT TC1A라는 그러니까 미국 비파계 검사 학회에서 비파계 검사원 자격을 주는 절차에 따라서 주고 있고요. 비파계 회사에서도 실제 이제 이렇게 레벨 2, 3를 자격 인증을 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또 사내 자격이기 때문에 공신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이렇게 그 제3자가 얼마나 또 인정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 어쨌든 사내 자격도 엄연한 자격으로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비파기 검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렇듯 비파기 검사는 처음에 입문하시면은 정말 힘든 일을 하지만은 결국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이 그 비파기 검사원으로서 어쨌든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과 일단 기술이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기 검사는 단순하게 일하는 것보다는 이런 자격을 가지고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검사가 명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자격증을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몇 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아주 열심히 살았다는 그런 증표로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많은 자격 취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서는